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아침에. 그래도 이렇게 네. 건강한 모습으로 와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오리배를 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스킨스쿠버를 했다. 그런 농담으로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자 이제는 잔디 저희가 또 저 늦는다고 잔디 메시지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업무 협업들은 잔디로 여러분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화나 골프 그 실내 인도나 그러냐? 네. 그 뭐라 하죠? 골프존? 그래서 갑자기 내 얼굴 확 난다고 막 문자 많이 와. 골프존에도 나오세요? 골프존 광고도 찍으셨어요? 아니 골프존에 잔디 광고 나온다니. 이 잔디 그 업무 영상에. 협업들 잔디. 잔디잖아. 그렇죠. 예. 잔디에서 골프 치잖아. 골프존이 광고하기 가장 또 좋은 이미지 통일성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다시 우리 뉴스3 끝나고 우리 박병창 부장님 이제 만나러 갈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죠? 예, 저는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시내로 통과해서 왔습니다. 차 몰고? 예. 근데 강북에서 이쪽으로 오시니까 그래도 강을 건너시지 않고 올림픽대로 이런 거 안 타셨죠? 강변도로 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내 통과해서 시내로. 왔습니다. 차는 많이 없죠. 참 많은데. 예, 참 그러니까 이제 많습니다. 몰리는 데로는 좀 많이 있고요. 아마 그렇죠. 전체적인 양은 아마 줄었을 텐데. 예. 뭐 어쨌든 정부에서 정부 공공기관에서 11시에 출근하는 걸로 이렇게 긴급하게 했다고 하니까 댁에 계신 분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이 개별적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출근 시간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고생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또 해봐야 되겠죠. 어제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혼저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CPI가 앞두고 있죠. 그래서 다 혼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0.1% 하락했고요. 다우는 0.09% 상승, S&P 500 0.12%. 이 얘기는 뭐 그냥 보합권입니다. 혼조 상태이고요. 주요 지표들도 큰 움직임은 좀 없었습니다. 섹터별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가장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혼조 마감을 했어요. 근데 상승 출발했었습니다. 오전 아침 시장에 한 1% 이상 상승 3대 지수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1%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6.3%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예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전망이 그 가이던스가 나왔었던 게 81억 달러였는데 지금 예비 실적 발표에서 67억 달러 정도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유를 게임 산업의 부진 그리고 그 코인 채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코인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엔비디아 하나만이 아니고 반도체 전반이 좀 약해요. 오늘 반도체 쪽 얘기를 좀 뉴스로 많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려왔는데 뭐 다른 쪽에서 좀 방어를 하면서 어느 쪽에서 방어를 했냐면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방어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 빵주에서 보면 빅테크에서 우리가 그 테크주 그랬는데요. 그 테크주에는 빵주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분할을 했죠. 그래서 IT 쪽하고요, 테크 쪽하고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분할이 됐는데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메타, 페이스북 이런 데들이요. 그래서 이쪽이 반등을 좀 해서요. 지수는 방어를 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수는 보합권에 있는 가운데 코인, 레저, 엔터 관련주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은 어제 좀 몰랐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합권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보합권에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0.09% 상승, 코스닥이 0.09% 하락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속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관들이 지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 시장도 여기서 더 못 가는 이유가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느끼시겠지만 특히 반도체 섹터를 갖고 계시면 느끼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저점으로 또 반등했다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속이 탑니다 진짜. 지금 한 달 이상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더 안 좋은 거는 그 후반 기업들입니다.
소부장 기업들이 실적이 역대 사상 최대 나오고 막 이래요. 2분기 실적이. 네. 주가는 안 좋아. 그런데 뭐 마이너스 6%, 5% 그냥 막 던져버립니다.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특히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반도체 섹터에 있는 장비 부품주들이 지금 체감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거의 뭐 직전의 저점 다시 신저가를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는 전반적으로 그런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삼성전기를 비롯한 다른 IT 종목들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작은 폭의 구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종목별로 차별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것은 CPI를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 시장에도 똑같이 우리 시장하고 똑같이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및 전망이 지금 하락되고 있고요. 이제 10%에 대한 우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IRA 법안 통과 기대로 인해서 배터리, 태양광, 풍력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친환경주들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가장 강했던 섹터는 영화 콘텐츠 이쪽이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 콘텐츠나 이런 쪽이 오르는 것은 요즘에 이슈가 되는 영화가 있고 뭐 드라마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시황이 이도저도 어디에 피해를 입지 않은 쪽을 좀 찾는 그런 수급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이 컨텐츠 종목에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주식이 뭐 다시 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3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똑같아요. 그 폭이 달라서 그렇지 3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반등 후에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는 그 매물이 안정적으로 소화를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CPI를 앞두고 있죠. 우리 내일이 10일이니까 목요일 날 아침에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CPI 발표 후에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로 시장 전망이 갈려 있습니다. 하나는 CPI 발표 후에 2차 반등을 한다. 네. 지금까지 반등 줬다가 매물 소화하고 2차 반등을 한다라는 쪽에 올해 가을에 랠리를 얘기하는 사람들 한 축이 있고요. 한 축은 여기서 마무리다. 끝났다. 예, CPI 발표 후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됐고 이제 다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후자에 있는 이번 반등 마무리가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이 어떻든 간에 분할 매도한 어떻든 현금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2차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종목을 뭐 급등했다면 일부 매도를 하겠지만 대부분 그 다음에 한 번 더 상승하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보유해야겠죠. 완전히 이제 다른 거고요. 또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이 발표 후에 눌림목이 있을 거예요. 그 눌림목에 내가 사야겠다로 준비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번 반등이 이번 이 시점이 이번 반등의 마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매수 진입을 하면 안 되겠죠. 완전히 다르죠.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지표나 시황, 전체적인 시황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걸 판단을 하고 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좀 생뚱맞게요. 늘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한번 화살표 4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4,200포인트를 하락 추세선의 상단 부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옆으로 횡선으로 근 선이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지수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12,400포인트였습니다. 이 횡선이 있는데 1번 맨 왼쪽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으로 볼 때 어떤 경우는 또는 어떤 종목은 그냥 돌파해버리고 위로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굉장히 강한 거죠. 1번처럼. 예. 두 번째는 저항선을 돌파했다가 그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눌림목을 보였다 다시 가는. 이게 이제 흔한 그 대세 상승이나 추세 상승할 때 이렇게 흔한 게 많이 나타나요. 3번의 유형은 저항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마치 깰 것처럼 움직이다 다시 가는 경우 이런 것도 흔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2번과 3번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번의 유형은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돌파 가격을 다시 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우리 그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볼 때 12,6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그 12,400포인트 기준선이라고 치면 12,600 갔다가 다시 12,000 정도로 떨어졌다가 다시 12,400을 가지 못하고 이제 추세에 하락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네.
지금 CPI 발표 후에 2차 반등이 있을 거냐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이번 반등이 이것으로 끝이다.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끝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전략이 다른데 네. 지금 보여주는 이 그림처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번을 보는 반응 쪽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2번과 3번처럼 될 것이라고 보는 쪽이 한 축이 있는 거고요. 한 축은 저 맨 끝에 4번처럼 여기 끝이야.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늘상 뉴스를 말씀드리고 매크로 시황 말씀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는 이 지금 돌파를 할 때는 거래 실으면서 양봉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 2번, 3번처럼 전부 다 2번, 3번, 4번은 돌파 후에 다시 눌리면 이렇게 다시 내려오잖아요. 조정이요. 네. 이때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봉도 작아야 됩니다. 십자형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다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판단을 할 때 네. 내가 이게 우리가 늘상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돌파했어요. 나 여기서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상 고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늘상 고민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돌파하고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네. 돌파할 때의 힘 그리고 조정을 보일 때의 거래량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실제로 여러분 개별 종목을 보면은 이런 유형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도 이번에는 한 번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지수의 상황 이번 주와 다음 네. 주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서 2번, 3번 혹은 이제 4번, 그러니까 1번 가능성은 이제 매우 좀 낮은 것 같고 네네. CPI 발표 후에 2번, 3번 혹은 이제 4번 정도 예. 이제 모양을 아마 갈 것 같은데 네. 그 CPI에 따라서 이렇게 나뉩니까? 아니면 CPI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움직임은 2, 3 혹은 뭐 4번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CPI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은 네. 지금 지수가 지금 말씀드린 저항 라인까지 와 있거든요. 이미 거기까지 와 있죠. 12,600까지 와 있고 나스닥이. 네. 그리고 S&P 500이 4,160인가 4,200 근처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준점이 어떤 날이 될 거냐로 봤을 때 시장에선 CPI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CPI 발표 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D-Day가 CPI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CPI가 정점이 아니 CPI가 이제 어떤 변곡점이 될 텐데 예. CPI가 좋게 나오면 2, 3번이 갈 수 있고 예. CPI가 안 좋게 나오면 4번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CPI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질문 그렇게 주신군요. 2, 3번 지금 CPI에 지금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CPI는 네. 지난 6월 거보다는 둔화될 거라는 걸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예. 비교적 괜찮게 나온다고 예, 이제 예, 생각하시는 예, 건 그렇게 거죠. 가정하고 보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으로 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2, 3번 갈 수도 있고. 예, 예. 네. 그렇죠. 자, 이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하고 네. 그리고 반도체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참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체감지수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배터리 쪽하고 완성차 쪽 보면은요. 국내 배터리 3사와 완성차 메이커들이 이제 북미 생산 시설을 확대한다. 이미 뭐 거기에 공장 짓는다 이 얘기 발표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더 지금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도 동맹을 한국에 네.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해서 국내 기업이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 미국이 우리나라 한국산 배터리 소재 및 부품에 중국산을 배제하라는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나라 배터리의 어떻던 그 소재들이 거의 80~90% 중국 걸 쓰는데 그거 빼고 써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뉴스를 그대로 전화드리지만 진짜 한번 그 구체적으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정말 머리 아픈 얘기들이에요. 근데 뭐 우리만 그런가요? 미국은 안 그러고 일본은 안 그거 그렇죠. 없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자면은 미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배터리, 전기차 동맹, 반도체 동맹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된다. 참 되게 이런 말이 되게 제일 안 좋은 얘기잖아요. 네. 대처 잘해라. 잘해라. 현명하게 해라. 성실 뭐 이런 거 되게 안 좋지 않은 얘기인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뿐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겠지만은 근데 요번에 대처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섹터들이 어떤 때는 쑥 오르고 어떨 때 쑥 빠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뉴스 플로우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반도체 얘기를 할 건데요. 저 역시도 뉴스에 반도체 안 좋은 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좋은 뉴스들을 여러 차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주 말서부터 이번 주에는 반도체 쪽에는 뭐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기회이고 하나는 지금 안 좋은 뉴스 팩트인 건데요. 반도체 6월 달 글로벌 매출이 45년 역사상 처음으로 MOM으로 감소되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가격이 하락했죠. 인플레 걱정을 하고 있고 공급망 혼란, 소비도나 생산 감축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이 뉴스가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미 최근 들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알고 있는 내용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월과 8월 요 분기에 전망치가 17%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7월 29일 기준으로 디램 가격이 14% 하락했다. MOM으로 이런 뉴스가 지금 어제 돌아다녔고요. 그 트렌드포스가 참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굉장히 안 좋게 지난 가을서부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뉴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3년까지 반도체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이건 전해드린 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센티멘트를 굉장히 좋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 포스에서 어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는 제가 유심히 좀 봤습니다. 반도체 경쟁력 3나노 공정으로 인한 변화 한국경제발 뉴스인데요. 트렌드 포스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이 TSMC에 3나노 기반으로 한 제품을 제품했잖아요. 위탁했잖아요. 이걸 다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걸 다 취소했대요. 인텔이 주문을 취소했다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원래 올해 말이었다가 2023년 내년 상반기였다가 이제 후반기로 연기이 되었는데 왜 취소했냐? 제품 검증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품 검증을 위해서 일단 소량 생산해서 수율을 체크하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뉴스가 왜 이런 걸 가져왔냐면 요 뉴스를 지금 기사가 됐냐면요. 지금 TSMC의 3나노 공정에 지금 엔텔만이 아니고 애플, 퀄컴, 엔비디아가 대기 중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7월 28일 날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3나노 공정 발표했죠. 네. 그러면서 고객수 확보한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지금의 환경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대만 압박을 하고 있죠. 인텔 제품의 수율 등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온 뉴스예요. 트렌드 포스의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기회 환경이 조성이 지금 된 거잖아요. 네. 마지막에 이제 그 뉴스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관건은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수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 결론은 이런 거죠. TSMC보다 3나노 공정의 수율이 더 높으면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인텔이 삼성에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제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연기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훨씬 수율이 좋다면 그러니까 인텔, 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등 줄줄이 지금 3나노 제품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TSMC에 TSMC가 영 수율이 안 나오고 삼성전자가 훨씬 더 괜찮은 퍼포먼스를 내준다면 그 빅테크들이 삼성전자에 3나노 반도체 주문을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제가 이 반도체 쪽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뉴스를 몇 주 전에 한번 이걸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쪽 섹터의 애널리스트들은 굉장히 폄하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거 3나노 이거 안 나온다. 우리 자문단을 비롯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의견을 좀 올려줘 주십시오. 현업에 계신 분들도 현업이니까. 제가 그때도 그 뉴스를 이거 전해드리면서 여기 그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의 입을 통해서 한번 여기 3프로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료들을 보고서를 보면은 굉장히 폄하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기사에서는 실제로 여기에 공정 수율이 정말 높아서 좋은 제품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번에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한번 지켜보자.
라는 정도의 이제 기사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하는 거하고 저 TSMC가 하는 것도 공법이 완전 다르잖아요. 다른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Gate All Around 아닙니까? 삼성전자. 정확하게 발음 좀 해주세요. Gate All Around. GAA. 예. 네. TSMC는 뭐예요? TSMC요? 네. TSMC는 이제 게이트 Partial Around. 아니에요? TSMC는 그냥 전통적인 방법이지. 뭔데 여기? 넘어가.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뉴스를 기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자체 뉴스를 보시고 뭐 된다 안 한다라고 너무 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뉴스 자체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는 골드만삭스에서 골드만삭스 뭐 뒷북치는 얘기 많이 하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1970년대와 같은 원자재 빅사이클이 온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쪽 원자재 쪽에 투자하는 투자 매니저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경에서 이제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왜 원자재 빅사이클이 오느냐? 공급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중앙은행의 긴축이 있고 정책 주도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원자재 투자 감소로 공급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설명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원자재 투자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오일 기업에 투자하는 건 국영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경제가 ROE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돈들이 그쪽으로 투자 자금들이 이동해서 국영제가 낙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지금의 문제를 발생됐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 가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와 그리고 공급만 부족에 의한 이제 공급 부족. 요거는 새로운 공급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로 인한 생산성이 향상돼야 된다. 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요 뉴스를 보면서 딱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렇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제 팁은 없고 저 평가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온쇼어링, 리쇼어링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은 지금 제조업 중심의 국영제로 상당 부분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또 중요하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주도주라는 게 있고 또 시장의 사이클링을 돌면서 어떤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번에 굉장히 이 3,000선 위에서부터 요번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분명히 어떤 주도주가 끌고 갈 거라고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주도주 끌고 가는 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는 미래 차에서 끌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요번에 인프라 감축법안 이런 것들도 봤을 때 그거하고 지금 좀 그 5번 뉴스는 그건데요. 요거하고 약간 상충되는 내용도 있지만은 사실은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세 사이클로 갈 수 있는 섹터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섹터가 정해지는 부분들을 찾을 때 굉장히 어떤 팁을 주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견은 그 폄하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네. 삼성의 그 연조라고 그래요. 연조는 뭐예요? 그러니까 3나노에 대한 그 개발과 이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짧기 때문에 TSMC와의 비교가 간단하겠냐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채팅창에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3나노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지금까지 쭉 해왔던 TSMC의 이걸 뭐 넘어선 TSMC가 수율이 안 좋은데 지금 그러면 엑시노스를 왜 저렇게 하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많으시다는 거죠. 거죠. 많은 것 같긴 해요. 모두가 부정적이라고 할 때 그때가 매수 시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부로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네, 또 괜히 재 들어갔다가 뭐 전국민적인 욕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3전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본 그 얘기를 조금 더 저희가 취재를 또 있잖아요, 취재팀장. 저희 뭐 다 있으니까. 권순우 취재팀장. 네, 권 팀장님도 있고 저희 또 자문단들 곳곳에 또 숨어 계시고요. 네, 저희가 잘 최신 정보들, 정확한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께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박병창 부장님과 비를 뚫고 오신 우리 부장님. 다시 또 비 뚫고 가셔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걸어서 갑니다. 지하로 가면 됩니다. 지하로 가시면 되나요? 네, 확실히 그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날은 다 빛나는 것 같아. 왜요? 미리 대기하고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오리발에도 샀어야 되는데. 자, 우리 박병희 사무장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